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홍일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두 분 다 비례대표로 19대 등원하셨고 지금은 각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상민 의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저는 이제 수원 갑 장안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요, 홍일학 의원은 전 대구 북구 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예. 이제 수도권 민심과 영남 민심을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요즘 수도권 민심 어떻습니까, 김상민 의원? 수도권 민심 또 그리고 지역 대구 민심이라고 분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데 특별히 경제적 문제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이고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 또 요구들이 많죠. 아, 그래요. 네. 예, 홍일학 의원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까? 지역에서 다니시죠? 예, 대구 민심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 못 미치는 부분, 경제적으로 못 미치는 면에서 많이 아쉬워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애증이 교차되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비판보다 걱정입니까? 예, 걱정이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생활을 10년 넘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힘들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워낙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지역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대구 수성갑에 김문수, 김부겸, 김부겸, 김문수 이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들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새벽 5시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매일 같이 어깨 동무하고 다닌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행사장은 다 만나고 두 사람이? 만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했지만 요새 더 친해졌다고 얘기를. 그래요? 상당히 치열한 모양이네요.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과서 전국을 넘어서면서 12.8 재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혹자들은 새누리당이 좀 우세하다, 수도권에서조차 이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그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는 좀 먹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엇갈리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심과 민의를 모두 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지런히 이제 민의와 민심을 살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정책을 하든지 입법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부의 특정 그룹이라든지 특정인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정책이나 또는 입법들이 있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버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와 국민을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민심이 이렇다, 민의가 어떻다라고 소수의 의견 또 특정 그룹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말잔치가 아니라 정말 현장을 해서 깊이 있게 민의가 뭐고 민심이 무엇인지를 탐방하고 실제로 그것을 듣는 과정의 소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각 당의 얘기를 좀 하면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연삼일 회의에도 결론을 못 내는 양당 지도부가 어디 정말 대중 국민이 있는 현장에 내려가서 민심을 듣고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국회에서 그냥 그 선거구 획정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각 당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고 참. 아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정말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기 문제들 아닙니까? 이거 하나 해결 못해서 양당의 지도부 4+4, 2+2
회동을 연 3일씩 해도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이런 정치, 이런 정당에다 과연 우리 저 국가의 미래를 맡겨도 되나? 아니 뭐 일반 국민들이 소박하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고 또 네.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4+4, 네. 2+2, 뭐 이건 뭐 홈플러스나 뭐 무슨 이마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용어지 이것이 정치권 안에서 그 참, 이게 사용되시는 그 자체가 네. 좀 머쓱하고 죄송스러운 네. 일이죠. 근데 아, 이제 참.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엮여지는 이유는 네. 이제 그 사실 이 문제 선거구 획정 문제는 그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총선 때마다 있었던 문제인데 그렇죠. 특별히 올해는 그 헌재에서 이제 규정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네, 2대1 상황. 많은 그런 어떤 이제 그 선거구가 조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내에 조정하는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네. 많이 얽혀 있다라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지만 네. 이거는 정말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지 예.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이제 정치 신인들의 등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현역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지위 속에서 민의와 민심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속히 빨리 네. 양당 대표 그룹들이 예.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오늘 예. 또 계속 뭐 며칠 동안 계속했지만 246석에서 이제 비례를 줄이자, 뭐 그대로 하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7석 정도는 해서 253석까지는 가자, 비례는 줄이더라도 네. 그런데 단지 그동안 많은 저 동서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네. 지역 갈등 문제가 있으니까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자. 어허. 이런 제의를 했는데 그것도 옛날부터 김무성 대표도 그걸 또 이해를 하고 뭐 석패율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뭡니까 이병석 그 위원장의 제의까지도 우리가 예, 정개특위 받겠다, 위원장. 예, 위원장의 얘기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또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에서도 그걸 또 다시 받지 않는다고 그러고 지금 선진화법도 그래서 고치자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였는데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항복하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니까 네. 이게 결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 홍일학 의원은 새누리당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지금 이게 그렇죠.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저는 이게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 정치권의 잘못이죠. 그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속히 해결하를 원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 저희 당 입장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 농어촌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넓은 땅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농어촌 수를 좀 이제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수를 좀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입장은 아주 변함없이 계속 지속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히 저희 김무성 대표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도 그렇고 또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비례대표에 대한 의석을 줄일 수 없다라고 고집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비례대표를 줄일 것을 궁여지책으로 7석을 지역구를 늘리면서 줄이자. 그런데 권역별 비례를 받아달라. 네. 야당에서는 이 굉장히 그건 정치 개혁적 의미가 있고 서로 얘기를 여야가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걸 받아달라. 그런데 그것도 안 받고 그냥 253석으로 가고 비례를 줄이자 그러면 이것이 어딘가 이 개혁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요. 예. 정말 개혁은 뭐냐면 공천권을 국민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계속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계파들이 나누게 된 이유가 당대표가 된다든지 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되면 그것을 전행했기 때문이거든요. 소수가. 자, 그래서 뭐냐면 선거 계획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선출자에게 주자라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전제 아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례대표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국회의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큰 문제를 만들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조금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제시한 예. 새누리당의 입장이 굉장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거구 획정이 그 공천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획정을 이렇게 하자 하는 부분에 서로 간에 주고받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당 입장에서는 주고받기를 안 하고 그냥 느리자, 비례 줄이자, 그걸로 땡치자 이런 입장으로 가니까 서로 간에 여야가 얘기 안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권역별을 거기에 탑재를 시키지 않고 그냥 비례를 줄이고 300석을 그대로 유지해서 갔을 경우에는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당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지역을 253으로 늘리고 비례를 줄이면 새정치민주연합한테 선거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선거가 불리하죠. 진보 세력이나 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그러니까 그게 불리해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새누리당한테 불리하다 이런 계산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해왔었던 데서 비례대표를 줄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어촌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본질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 그리고 당원들에게 모두 다 돌려주겠다. 알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정치 개혁이 지금까지 어디 말씀을 있었습니까? 듣고 보면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도 분명히 다르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4+4가 만나서도 비슷하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아직 타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뭐 이미 국회 양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풀리긴 풀리겠죠. 그런데 그렇죠. 일각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뭐 만나서 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타결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내심으로는 뭐 현역 의원들이 급할 게 뭐 있냐. 급한 건 정치 신인들이지. 아니 뭐 현역 의원들이야 선거구 획정이 안 되더라도 의정 활동하는 게 다 선거운동이고 의정 보고서 나눠주는 것도 다 선거운동이고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이제 진짜 정치 신인들 예비 후보자들은 어디 가서 선거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못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일부러 담합해서 늦추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역들도 지금 답답죠.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 또 줄여드는 건 확실하고 그러고 또 그걸 또 획정을 새로 해야 될 때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도 답답한데 그렇게 뭐 담합을 해서까지 뭐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직무유기한 것을 국민이 그냥 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의정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럼 의정 보고를 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께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유권자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를 했고 뭐를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다면적 평가도 이미 수많은 또 미디어라든지 또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과 또 열망에 맞는 수준으로 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주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뭐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발언, 그 다음에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라는 발언. 뭐 이 발언, 대통령의 발언이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러면서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당적을 이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친박의 어떤 의원은 이게 TK 물갈이 하라는 얘기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막 하기도 하고 좀 어수선한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이거 저희들이 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즘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계 용어 사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친박이라고 하나로 묻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류가 생겼기 때문인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건 진짜 친박, 이른바 진박과 가짜 친박, 가박입니다.
진박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 속에 임기 후반을 확고하게 지탱할 지원 세력. 반대로 가박은 박 대통령의 공천으로 의원이 됐지만 이후 비박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이후 회자되기 시작해 최근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진박, 가박 가려내기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신박은 애초 친박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박 대통령의 눈에 들거나 친박계와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신박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그렇게 불려주시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반대로 대선 승리에 기여했으나 요직에 기용되지 못한 인사들은 스스로 홀대받은 친박, 홀박이나 잘린 친박, 짤박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선거철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속출해 용박이라는 단어도 생겼는데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 TK 물갈이설과 맞물려 진박과 용박을 구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김상민 의원. 저런 얘기들이 진짜로 저 새누리당 안에서 돌고 다닙니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사실 저런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실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네.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본인들은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네. 이런 이제 말과 이야기가 도는 것이 정치권이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 재밌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정치의 중심은 특정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죠. 근본도 기반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박 발언, 이런 또 진실한 사람 선택해달라는 발언들이 정말 국민의 그 이익들, 지역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과연 국민들이 진박 가박에 관심이 있을까요? 국민의 관심사는 민생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계층 또는 각 여러 가지 분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인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일학 의원은 좀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 그러는데 네, 저런 네. 기자 리포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그런 논의가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점은 어떤가 하면 네. 이 정부에서는 말이죠.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표를 못 얻는 지역에 장관이나 또 청와대에 있던 분을 내보내서 좀 더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별로 전번 같은 경우는 이정현 의원이 갔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TK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기현상이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어려운 지역, 험지로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거꾸로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참 거꾸로 됐고 저런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분들이 왜 거길 갈까요?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 우리 대통령께서 마치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네. 근거 없는 얘기들인 거죠. 정치는 상상력에 의해서 헤어지는 하는 건 있지만 여러 가지 말이 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그 정도로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브랜드를 쌓았다면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지역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중량감으로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진검승부의 장소로 가는 것이 네. 그게 맞고 본인들에게도 향후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요? 정정섭 장관이 다시 한번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장관님은 국회의원이 참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정말 이번 정부 그리고 또 그 입법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어려움 때문에 정부가 실행을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죠. 예산과 그리고 또 입법을 해야지만이 예. 행정부가 거기에 바탕을 해서 집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저는 이번 정부 성공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네네. 또 동시에 그렇다면은 국민이 불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네. 의지를 표명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다소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안행부 관련된 일을 맡은 분으로서 표현상에 있어서 서투른 부분 때문에 오해를 낳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은 좀 있습니다. 그냥 장관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원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종섭 장관의 행보를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날인가 언제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또 계속 업무는 하고 있고 물론 대통령께서 그냥 사표를 받아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또 오늘 또 뭐 마치 뭐 출마 안 할 듯 하면서 한다고 그러고 전번에 또 건배 있죠. 총선 필승 건배를 하고 난 뒤에는 또 총선 출마 안 한다 그랬다가 지금 또 말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야당 얘기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문제를 주제로 의총 열었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오늘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다 뭐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저는 끝까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도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인을 했었습니다. 79명의 연판장에 그렇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인할 때는 아주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그것이 살아 있을 때 야당에서도 같이 제의하면 그것이 서로 간에 또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서 완전히 비주류에서 주류를 공격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듯해 보여서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있나 싶은. 그럼 사인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 뭐 지금 취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이제 약효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20% 컷오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저는 20명이죠. 20%를 26명 정도. 26명 정도 컷오프하는 걸 그걸 완전히 컷오프 한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좀 너무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수를 26명을 정리해서 여러 단계의 문제점에서 그중에서 또 새로 평가받을 사람 평가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6명을 다 20%를 다 자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하고요. 또 호남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또 다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걱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당내가 시끄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여당은 이쪽 지역에 해가지고 이제 뭐 물갈이로 날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가 잘릴까봐 날리고. 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강한 지역에 서로 왜 이런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거 컷오프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문제를 국민을 믿고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누가 뽑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인지의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통제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만 믿고 국민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대해서 맡기면 되는 문제지 그 컷오프며 뭐 기타 등등 여기서 인위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신을 자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그 문재인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회동했죠. 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두 분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서로 아직 뭐 확인되는 거는 서로 간에 말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만 하긴 했습니다. 만나는데 말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